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몇 개월 만이에요.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주먹이 세시네. 그 사이 좀 힘이 좀 세신 것 같은데요? 제가 피아노 전공하다 보니까 네. 제 손에 힘이 좀 셉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오래된 이제 구독자분이시고, 현재 저희 어느 한 대학교 피아노 이제 교수분으로 이제 계신데, 이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시고, 해mak학교도 하셔서, 울산에 와서 이 브론코 장단점을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타기 전에는 완전 그냥 트럭 같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트럭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속이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괜히 자동 10단 기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행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시야 위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만약 산다고 하면 산다, 안 산다? 저는 사실은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고속도로를 매일 주행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연비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 자동차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네. 이제 포드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굉장히 친숙하죠.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7년 동안 살았었고, 그러면서 포드라는 자동차를 그냥 길가에 쉽게 지나다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죠. 하지만 포드라는 브랜드를 들어봤었을 때 양산차라는 이 세 단어에 굉장히 이 선명하게 이미지가 딱 굳건하게 잡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포드, 헨리 포드라는 그 창시자가 이 포디즘이라는 이 굉장히 구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포디즘이라고 하면은 규격화된 기술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한 그런 이제 포드만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로 인해서 발전된 자본주의의 시민은 누구나 가정에 한 대씩 차는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만든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드를 이렇게 하면은 양산차 이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브론코를 시승하기 앞서 네. 교수님께서 네. 그 실물과 사진을 봤을 때 느낌 차이가 좀 있으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네. 상상으로는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나다니는 SUV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는데 그 SUV보다 더 커요. 그래서 얘는 정말 자이겐틱하다. 정말 그냥 크다. 예, 그 진짜 커요. 그 이 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하기 전에 네. 궁금했던 게 이제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오프로드를 달릴 때 도어를 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루프까지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다 보니 여자도 과연 손쉽게 할 수 있는가 궁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은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아무래도 문에 붙어 있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달릴 때 문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떼버리면 결국 스피커가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와 사운드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에 있지 않습니다. 뒤에 공간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또 궁금합니다. 이 뱅앤올uf슨 들어봤는데, 이 자동차는 특성상 doors off 한 상황에서도 음악이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가 이 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하나, 그래서 전면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기 뒤에 하나, 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있죠. 실는 공간에 거기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지향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들었었을 때의 울림과 그리고 뒷좌석에서 가운데에 들었었을 때의 울림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좋은 스피커일수록
이 어디에 앉던지 간에 이 편차가 조금 작은 스피커일수록 굉장히 좋은 스피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와 가운데에 들었을 때의 이 음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수록 좋은 스피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석에서 이제 때는 굉장히 이 배음이 조금 작고요. 그리고 울림 같은 게 자동차가 굉장히 전폭도 크고 큰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형차 또는 그 이하의 자동차에서 뭔가 듣는 듯한 그런 공간감이 좀 있어서 조금 놀랬었어요. 그래서 울림이 풍부하지가 않네? 그리고 약간 사운드가 굉장히 이 오버톤이라고 하죠. 이 배음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열로 이제 옮겨서 탔는데요. 우와, 너무 여기가 딱 에임 공간이더라고요. 이 사운드 에임 공간이 이 뒷좌석 중에서 딱 가운데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딱 들으면은 정말 좋은 사운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고르진 않다. 어디서 들어도 균등하고 또는 고른 음질을 들을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가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들었을 때 따뜻한 저음이 납니다. 이게 고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고 저음 같은 부분이 굉장히 따뜻한 음색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Bang & 올ufsen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고급은 아니고 딱 중간 정도의 퀄리티의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 자동차가 투박하고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굉장히 아이코닉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주유구가 열리죠. 그럼 이 상단에 보면은 VIN이라고 하죠.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이 써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U13, U14, U15 이렇게 해서 코드명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13 같은 경우에는 Roadster, 그 다음에 이거는 Utility Pickup, 그 다음에 얘는 Wagon 이렇게 해서 이게 코드명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Established Year도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깨알 예쁜 이러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행하기 앞서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 평가 한번 이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세대 이 브론코의 디자인이 지금까지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1세대 때는 지금 보면은 레터링 그릴에 그 다음에 이 동그란 헤드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 브론코라는 레터 대신에 Ford의 4RD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레터링 그릴과 동그란 헤드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동차가 사각사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면에 이렇게 동그란 헤드램프는 디자인적으로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튜브 스텝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워낙 크니까 상하차 시에 이 튜브 이 스텝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참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Ford라는 거요. 레터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Establish Year 있고, 그래서 그다음 헤드램프 이런 식으로 이 아이코닉하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엄청 그림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핸들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자에도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캐릭터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요, 오렌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섬유 조직으로 약간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왜냐면 어쨌든 이 루프탑도 탈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탈거를 할 당시에 딸깍거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소음 같은 거를 또 줄일 수가 있고, 또 원활하게 탈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버로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차를 이제 패밀리카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남편들은 네. 항상 넘어야 할 관문이 있죠. 어떤? 아내의 설득. 네. 아내의 설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네. 일단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를 운전하게 해봐라.
아, 네. 네. 이게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 굉장히 세단만 타다가 네. 이렇게 이제 SUV를 타고,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가 크잖아요. 또 이 큰 자동차를 몰 때 이 느껴지는 이 자신의 이 멋있음? 이런 게 느껴져요. 네, 여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아내분한테 좀 느끼게 해준다면은 아내분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 설득이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차주 인터뷰한 분 중에서 이제 랭글러 타는 여성분, 모하비 타는 여성분 네. 했을 때 약간 딱 내렸을 때 이 차에 이제 여성분이 나온다? 그 하차감 이런 것도 좀 네.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네요. 네. 예. 그 약간 허머걸 네. 이런 환상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네. 엄청 이제 예뻐야 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예쁘장한 여자가 이 자기보다 엄청 몸집이 큰 그 집채만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내렸을 때의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 시선 같은 경우에도 와 저런 차를 여자가 본다고 되게 섹시한 인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인상을 자기가 만약에 원한다, 추구를 한다, 그런 여성은 충분히 이 자동차를 가지면 좋죠. 뭐 전시계 뭐 시야나 운전하는데 부담감이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야는 굉장히 뚫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야가 네. 조금 좀 답답하다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반대로 시야는 굉장히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좀 큰 차를 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좀 이때까지 작은 차만 몰아봐서 큰 차는 잘 적응 못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사이드 미러의 거울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뚫려 있고, 그리고 차폭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사이드에 이렇게 탁 튀어나와져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차폭을 가늠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차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우터뱅크 도시명 모델인데, 그래도 승차감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를 몰기 전에 했던 바로 그 정확한 그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이 선입견이 있어요. 어쨌든 자동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면 가속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가속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풀악셀을 밟았는데도 뭔가 기어갈 것 같고, 맨 초반에는 가속이 붙기 전에는 그냥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를 몰았는데 괜히 자동 10단 변속기가 아니에요. 정말 부드러워요. 이게 실키6, 이게 엔진이 V6거든요. 6기통이잖아요. 그리고 6기통의 장점이 바로 실키6예요. 가속이 부드럽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집채만한 자동차도 굉장히 가속이 부드럽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가지고 가속을 못하는데, 보세요. 지금 저 풀악셀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잘 되고 힘이 있어요, 얘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진짜 풍절은 확실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탈거를 테이크오프 하잖아요. 문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나사 조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새, 이음새들이 좀 부드럽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바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소리를 일으킬 거예요. 교수님 지금 하시면서 요건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 있으실까요? 어쨌든 6,900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은 예쁜 디자인의 세단이라든지 충분히 고급 이 세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죠. 굉장히 액티비티를 추구하는 자동차잖아요.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은 성향인 사람이 이거를 선택을 하면 굉장히 아쉽죠. 왜냐면 또 다양한 이제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액티비티를 추구를 하고 사는 것들, 이런 데 잘 나간다,
그리고 자전거를 잘 타고 또는 뭐 낚시를 많이 하고 어쨌든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넉넉한 수납 공간도 있고 굉장히 부담 없이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식구들도 다 태워서 여행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동차죠. 네. 아쉬운 점은 이 차가 예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예. 섬세하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뭔가 투박해요. 그래서 그 투박한 미로 타야지. 네. 어쨌든 이건 미국의 양산차 브랜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은 막 볼트 막 이런 거 같이 튀어나오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약간 그래도 공사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죠. 네, 하지만 네. 이 자동차가 지향하는 바는 섬세하고 뭔가 장인정신이 깃들여지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여기서는 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또 이렇게 그 야간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